그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 한번 모시고 전반적인 상황 분석 한번 또 들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네, 네. 구성재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앞에 연설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뭐 추가할 그렇게 말이 없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에 서서 몇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이 윤통에 대한 그 탄핵, 그 열기가 식었습니다. 주춤하고 있습니다. 역시 애국자들께서 많이 노력하셔갖고 이 광화문과 한남동에서 대규모 이렇게 세를 가시고 옳은 말을 하니까 이 탄핵 이 상당히 국면이 조금 소강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정선거에 대한 열기가 많이 진상규명에 대한 열기가 많이 퍼져 있어서 이번 윤통에 대한 탄핵은 추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통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이 제도권의 소위 정당들의 여당의 움직임이 아주 조금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권선동이가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 그런데 이 지금 문제는 계엄이 뭐 시민들을 곤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말이죠, 국민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윤통을 살리려는 지금 어떤 거대한 추세를 거기에 그걸 잘라버리려는 이런 아주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통 여당이라면은, 그것도 여당의 뭐 소장파도 아니고 원내대표라면은 그래도 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취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이해를 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럼으로써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주장에 야합해서 사과를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혹시 수면 이하에서 정치권의 그 수뇌부들이 윤통의 어떤 정치적 운명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고 그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야당도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계엄 사과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협상이 옳은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우리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엄의 근본적인 원인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국민의힘당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은 계엄 사과 발언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 사과 발언은 앞으로 여당이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윤석열을 정치적으로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열심히 아스팔트에서 운동을 해서 불법 탄핵,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쳐서 이렇게 국면을 정리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이 국민의힘당 원내대표가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저는 이 발언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쩌면은 윤통도 배반하고 국민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태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아주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는지 절대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쟤네들의 속의 희망은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를 해서 권력을 나눠 먹고 기득권끼리 돌려가면서 국민의 이익이나 복지나 생활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권성동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권성동, 권영세, 김무성 이런 놈들이 어떻게 국민을 배반하는지, 배반하고 있는지, 배반하려고 하는지 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윤통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이거는 불법 탄핵이에요.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여론으로 봐서도 윤통에 대한 지지가 40%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는 자기들도 인정했듯이 형법재판이 아닙니다. 형법재판. 헌법재판이에요. 헌법재판은 뭐냐? 원칙재판이에요, 원칙.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가치를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증거소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치재판인 거예요, 정치재판. 그렇게 되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제 지금 생각 같아서는 시위를 끌면서 윤통의 목줄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있죠? 윤통의 목줄을 잡으면서 너 우리 말 안 들으면은,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탄핵시킨다 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목줄을 주는 세력이 누구예요? 말씀드렸던 권성동, 이재명, 박지원, 문재인 이런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열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몰꼬가 바뀌는 듯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착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정선거 먼저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뭐예요? 아까 어떤 분이 잘 말씀하셨는데,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이 최소 2024년에만
53명입니다. 53명. 이건 당선자 숫자예요. 각 253개 선거구에 부정으로 투입된 부정 투표수가 최소 투표구당 5,000표 이상, 10,000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 투표 당선자를 만들기 위해서 승패만 조작한 게 아니라 투표율도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53명을 그 승패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21대 국회도 해산시키고 무효화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목표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윤통이 돌아와서 이거를 해결 못한다면은 윤통은 국민의 반역,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윤통이 돌아와서 부정선거를 진상 규명하라고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나와서 운동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불법 탄핵, 또 공산주의 망동, 예를 들어 문재인 구속, 각종 기업을 파괴하는 법률안의 폐기 등등,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오기 전에 강남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젊은이가 여기보다는 많으니까요. 거기 집회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왔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도 젊은이들이 관심도 있는 것 같고 지나가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습니다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남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부정과 정당한 세력 간의 대결에다가 어둠과 악마와 천사와의 대결이에요. 대결. 이거는 정파 간의 대결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악마와의 정말 대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잠시라도 우리의 경계나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서 국민의힘당 저거 해체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게 문제입니다, 저게. 그래서 여기 새로운 정치적 중심, 새로운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정치 교체, 세대 교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날씨도 추우신데 이렇게 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많이 높였습니다. 긴 전망을 갖고, 긴 일정을 갖고 우리가 이 다가올 사태를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네,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이십니다.